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집 밖 근무를 해서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관리사무소가 지금 대체적으로 관리 시행사를 통한 관리법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제가 봐도 좀 투명성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런데 관리단의 형성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건물을 사신 분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사적 자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 사적 자치 속에서 관리위원회가 사실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성이라든지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가 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법인들은 좀 그렇지가 않는 편이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관리위원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뭐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로봇처럼 이거 꼭두가시 노릇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사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관리비 비리를 갖다가 지금 없앨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관리비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집합건물법에서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특히 회계감사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회계감사 부분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회계감사라고 해봐야 적정한지 한정 의견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꾸미기 나름이고,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회계 감사하는 공인회계사한테 맡기게 됐을 때도 거의 의뢰직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갑은 사실은 이걸 좀 회계 청구를 하는 곳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조작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다시 말해 적정 의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일단은 관리단을 일단 조직을 하십시오. 과반수가 되도록.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셔가지고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관리단이 다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 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관리규약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관리규약에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람등사 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에 대한 장기적인 기간이라든지 소송 비용이 좀 드는 부분은 좀 믿게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관리비 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관리비를 첫째는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관리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리비 비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리비를 갖다 안 내시고 계시거든요. 또는 관리비를 안 내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비를 지금까지 잘 안 내다가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협상욕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관리비에 대해서 협상용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주 소송의 가수도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 어떤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이권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권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구들을 절차적으로 맞춰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앉아 이렇게 우리나라 집합건물에서 지금 앞으로 지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첫째는 앉아 장기 수선 계획을 지금 앉아 미리 앉아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장기 수선 중단금에 대한 도입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주택법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집합건물법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회계감사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죠. 근데 회계감사가 사실은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별 도움이 안 되고 돈만 지금 낭비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관리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상가들에도 이렇게 집합건물 뭐 관리정보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별이 지금 나와가지고 입점주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집합건물에 대해서 어떤 회계에 대한 감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간만 이렇게 허비한 것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핵심 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을 좀 마칠까 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어떤 회계감사에 대한 주택법하고 달리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관리비 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해야 될 거는 관리단을 조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관리단에서 여러분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관리위원회에서부터 운영되도록 모든 것이 통제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게 관리단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내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리규약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십시오. 관리규약에 열람등록 청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열람등 청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권이 개입이 안 돼야 됩니다. 이권 개입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내용 정리서를 통해서 청구를 해보시고 안 되면 그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